서정희 씨가 미성년의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채널 A와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들을 내놨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자, 만 17세에 성폭행을 당했다. 어제만 해도 19세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7세로 다시 정정을 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 17세에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혼을 했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서정희 씨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만 17살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냐. 순결을 잃은 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뭐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 나는 이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거의 뭐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예, 이건 서정희 씨의 일방적인 그렇죠.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감안하고 보셔야 될 텐데, 자, 다른 얘기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결혼 생활이 얼마나 또 끔찍했는지 이런 걸 약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대목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서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행을 하고 나면 남편이 여행을 데려가고 고기를 사주고 선물을 사줬다. 그리고 또 자기가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신경안전제를 억지로 먹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요, 이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징후 아니겠습니까? 예. 이 폭력을 저지르고서 뭐 이렇게 뭘 사주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약간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전형적인 행동인데요. 거기다가 뭐 기뻐하지 않으면 안정제까지 먹였다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뭐 가정폭력이 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인기인 그리고 원앙 부부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사실 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 정도면 가정폭력 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폭력 상황 아닌가요? 상당한 수위가 높죠. 근데 다만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서수연 씨를 기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뭐 저 서정희 씨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서수연 씨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이제 서정희 씨가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다 이제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제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사건의 쟁점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 엘리베이터와 그 지하 그 공간에서 오피스텔에서 서정희 씨를 폭행을 했느냐 상해했느냐 그것이지 예전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쟁점은 아니거든요. 다만 서정희 씨가 저런 식으로 모두 이제 본인들의 과거 얘기를 털어놨기 때문에 서세원 씨의 유죄가 입증이 되면 형량에선 서세원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할 거고요. 또 그런 걸 떠나서 서세원 씨는 이미 공익으로서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이죠. 아마 더 이상의 연예계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서세원 씨가 어제 이런 서정희 씨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 장면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호러 생활했다 뭐 이런 거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꾸할 가치 없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사실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 이상의 말을 하는 게 본인에겐 좀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서정희 씨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본인 입장에서 막 다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대꾸할 가치 없다 하면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수연 씨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게 만약에 서수연 씨가 저 부분 예를 들면 신경안정제 먹였다 저거를 가지고 다툰다고 하게 되면 판사가 제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경안정제 먹은 건 안 먹은 건 이 사건의 쟁점이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수연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다툴 방법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약에 다퉈서 과거에 내가 신경안정제 먹었느니 안 먹느니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언론의 보도는 될 것이고 공인으로서 본인에게 오는 타격은 뭐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수연 씨 입장에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할 말 없어요. 라고 딱 끊어나가는 게 서수연 씨로서는 지금은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정희 씨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서정희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거다. 라는 식의 설명은 덧붙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서수연 씨의 선택인 것이죠. 만약에 서정희 씨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부로서의 어떤 뭐 부인으로서의 적절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서수연 씨도 아마 말할 기회를 어저께 하고 싶다고 했으면 물론 서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증인인
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증인석에 쓰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뭐 입장을 발표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세원 씨가 하지 않았다는 거는 글쎄요. 아직은 뭐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아마 다음 재판 정도에는 서세원 씨를 피고인 신문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서세원 씨가 공식적으로 증언석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마 서세원 씨 입에서 뭔가 나름의 반격의 카드는 나올 텐데 그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예. 자, 그 반격의 카드가 뭘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서정희 씨가 과거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심경을 직접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아빠를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요. 아프면 나오면 되고, 맞으면 나오면 되고, 어느 폭행하면 이혼하면 되지.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이제 포장된 삶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진짜 더 이상 못해요. 진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윤정혜 기자. 네. 자, 저렇게 지금 포장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네. 딸이 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예. 저렇게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이길 수 있고 이제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서정희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북돋아준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세상에 자기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이 보시죠. 이 딸이 안 도와줬으면 이렇게 소송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이혼을 안 하면 엄마를 안 보겠다고 딸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괴롭게 살고 있는데 자식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거, 자녀들로서도 원치 않는 일이었겠죠. 예, 누구보다 아마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은 분들이 바로 이 자제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 사이에 딸과 아들이 이렇게 하나 예.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도 이번 일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친딸로 유명했었습니다. 엄친딸. 네, 예.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박사과정도 전액 자격금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엘리트 코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네. 아들도 지금 보시는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있죠. 이 미로밴드라고 밴드를 만들어서 가수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저 뮤직비디오에 이 서정희 씨가 나와요. 아, 서정희 그래요? 씨와 그 누나, 딸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우정 출연을 해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네. 응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과거에 이 딸이 썼던 책에서 좀 눈여겨볼 분이 있어요. 네. 미국 유학 중에 수면제 2통을 사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그랬군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문제, 또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과거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우연히 걸려온 친구의 전화 덕분에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가정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가족 구성원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서세원 씨가 과거에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딸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딸과의 아주 살가운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딸을 생각합니다. 앉아보겠습니다. 우리 딸을 항상 생각합니다. 거지 같은 마귀. 내가 너 돈 얼마나 들여서 키웠어. 야, 네가 나한테 이 짓을 해? 예. 정말 이분들의 삶을 저희가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할지 좀 답답한 마음도 좀 드는데요. 자, 윤정혜 기자. 근데 네. 이 서세원 씨의 지금 변호를 맡은 분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서세원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바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력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현재 민변 부회장이고 인권재단 사람이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두 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주도했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주부의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네. 이런 주부의 변호를 맡으면서 가정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또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줬고 결국은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라고 지금 주장을 되고 있는 서세원 씨의 변호를 맡아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네.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아서 언론 인터뷰 등에 굉장히 많이 나섰었는데요. 아마 네. 이것 때문에 얼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당시에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그렇죠.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유죄를 받았을 당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변호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권 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메카시즘의 쓰나미가 헌재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자, 저분이 왜 서세원 씨의 변호를 맡았는지 궁금한데 예. 왜 그런 겁니까? 저도 사실 사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건 아직 그 로펌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을 봤을 때 이 김칠준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서세원 씨 사건을 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서세원 씨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일진상의 이유로 담당 변호사 빠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건을 직접 수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가 대신 그 사건을 맡아서 이번 기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칠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하던 사건을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서세원 씨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